개인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금융위원회랑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이제 보도자료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그 채무 조정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보기 채무 감면율 산정 체계 개편안 상세 내용이라는 거를 발표한 거예요. 제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고 확인했는데 감면율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냐 2019년 요 보도자료 이후에 했더니 바뀐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한번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 새로 발표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직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워크아웃에서 감면율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보기 채무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된 거야 이제 이렇게. 자, 채무 원금,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거는 이자 말고요.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아니라 대출 갖고 남은 돈, 못 갖고 남아있는 돈, 원금, 이자 빼고 원금과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채무 과중도 지수에 따라 정하는데 여기서 가용소득이라는 건 내 생계비를 내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돈, 가용할 수 있는 돈, 변제에 가용할 수 있는 돈, 가용소득. 채무 원금과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채무 과중도 지수에 따라서 기본 감면율을 산출한다. 자, 오늘 기본 감면율 산출하는 공식을 볼 거고요. 기본 감면율 삼각채권은 20에서 70%, 미삼각채권은 0에서 30% 산출한다. 삼각채권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채권이 매각돼야 돼. 원래는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건 삼각이라는 건 손실처리하는 거. 삼각 하는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금융기관 외부에 있는 제3자가 그 금융기관이 나의 채권을 삼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삼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삼각채권이라는 거는 삼각간주채권. 그럼 삼각간주채권은 뭐냐? 삼각한 것으로 보는 채권. 어떤 경우에 삼각한 것으로 보느냐? 채권이 매각되면 현대카드에 빚이 있었는데 한참 연체되다 보니까 현대카드가 내 채권을 다른 데 팔았어. 뭐 현대캐피탈에 이런 데 팔았어. 무슨 유동화해서 팔았어. 매각한 거, 채권을 매각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 갚아 할 사람이 바뀐 거예요. 현대카드가 나한테 돈 갚아 그랬는데 요 채권자 바뀐 거야. 현대캐피탈이나 무슨 다른 대부업체로. 이렇게 채권이 매각하는 거, 채권을 양도하는 거, 요러면 삼각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영상 하나 있습니다. 삼각채권과 미삼각채권을 구별하는 기준. 제일 손쉬운 게 매각된 채권을 이제 삼각채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채권자가 나한테 돈 받는 걸 포기하고 딴 데 채권 넘겼어. 그럼 이건 삼각간주채권. 아직 채권자 안 가지고 있어. 이건 미삼각채권. 자, 채권자가 바뀐 거는 이미 이제 원채권자가 좀 포기한 채권이잖아요. 감면 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거예요. 원금을. 그리고 이제 최소는 20%. 그다음 미삼각채권.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매각 안 했어. 잘 쥐고 있는 거야. 받아내려고 쥐고 있는 채권이니까 최대로 감면받아야 30%. 그리고 한 푼도 안 감면 받을 수 있는 0%. 나는 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 채권자의 과반수 동의라고 했어요. 동의 받기 전. 내가 이제 워크아웃에 가서 이제 상담받고 그러면은 이게 상담역, 심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변제 계획안을 이제 써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 올리나 봐요. 이렇게 올려서 심사위원회 통과되면 그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는 거, 과반수. 근데 그 전에 이제 얼마큼 감면해 줄 거냐, 그거를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람은 이 채무자는 이뻐 보이니까는 70%, 이 채무자는 미우니까는 빵,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 객관적이겠죠? 그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무 과중도, 원래 기준이 채무 원금 줄 짝긋고 가용소득도 있잖아요. 이게 나누기. 채무 원금 나누기 36 곱하기 가용소득. 자, 이제 가용소득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인데 가용소득 구하는 건 좀 이따가 보고, 요 채무 과중도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채무 과중도의 의미가 뭐냐? 내가 만약에 이제 월 가용소득이 100만 원을 쳐봐요. 내 생계비 수입에서 월평균 수입에서 이것저것 빼고 한 달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 변제할 수 있는 돈, 월 100만 원이야. 이 월 100만 원이 가용소득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용소득하고는 월소득 이렇게 돼 있죠. 월 가용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36은 요게 3년이야. 3년.
36개월 동안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 3년치 가용소득이에요. 그러면 채무 원금 나누기 3년치 가용소득. 이게 기본적으로 채무 과중도예요. 그러면은 1은 뭐냐? 100만 원씩 제가 3년 갚으면 3,600만 원이죠? 근데 빚이 3,600만 원이야. 3년치 가용소득도 3,600만 원이야. 그러면 그때는 채무 과중도가 1인 거예요. 채무 과중도가 1인 거는 이거는 과중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 높은 편, 낮은 편. 아주 낮은 편이야. 3년이면 내가 빚을 다 갚는다. 남아있는 빚을 다 갚는다. 보통 3년 안에 빚 다 못 갚죠. 저도 지금 빚이 제 소득으로 3년에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3년 안에 못 갚아요. 근데 이제 이 워크아웃이나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훨씬 채무 과중도가 높겠죠? 여기 채무 과중도를 볼게요. 여기 지금 70%를 감면해 주시는 분. 70%를 감면하려면 여기 채무 과중도가 36을 초과해야 돼. 채무 과중도 1이 뭐라고 해서 채무 과중도 1은 3년 동안 다 갚을 수 있으면 채무 과중도가 1이야. 1이 3년 동안 다 갚을 수 있는 거니까 채무 과중도가 36이라는 건 얼마야? 108년 갚아야지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20대 때 빚을 졌으면 평생 갚아도 못 갚아.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주냐? 그런 분들한테는 70%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연체가 돼가지고 상각됐어. 근데 108년 갚아도 못 갚아줘. 그런 분들한테는 70%를 감면해 주겠다. 그게 이제 이 공식의 의미예요. 채무 과중도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30년이면 다 갚을 수 있는 사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30년 동안 다 받아내면 되지. 그걸 뭐 감면을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채무 과중도가 10인 경우에는 공식이 보면 1.48 곱하기 채무 과중도 돼 있잖아. 채무 과중도 10이다. 1.38 곱하기 10 하면 10.38, 10.38에다가 기본 20% 더하니까 30.38%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채무자는 자기의 가용소득으로 30년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좀 길긴 긴데 그래도 아예 30년 동안 갚기 좀 힘드니까 그러면 30% 감면해 줄게 이런 거예요. 최대 감면해 주는 게 70%인데 누가 70% 감면받냐? 108년이 돼도 못 갚는 사람들. 내 가용소득으로 100년을 동안 갚아도 못 갚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70%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면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신에 여기서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생계비를 넉넉하게 인정해줘요. 그게 개인의 생각과 틀려. 가용소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적어. 개인의 생에서는 기본 생계비에다가 추가 생계비 정해져 있잖아요. 추가 생계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워크아웃에서는 부모님 웬만하면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전업주부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줘요. 대학생 자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줘. 그러니까 가용소득이 조그매지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갚는 가용소득이야. 워크아웃에서 채무 과중도를 계산할 때는 이 생계비를 넉넉하게 쳐주는 가용소득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생활의 그 가용소득하고 달라요. 개인의 생의 채무 과중도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워크아웃을 108년 갚아야 될 게 개인의 수로 치면은 30년 만에 다 갚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워크아웃에서는 주부도 부양가족 인정해주고 대학생도 부양가족 인정해주기 때문에 부모님도 웬만하면 다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채무 과중도를 계산할 때 그때 가용소득은 작다는 거야 개인의 생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채무 과중도 자체는 채무자한테 굉장히 가혹한 것처럼 보이는데 생계비를 넉넉하게 쳐주니까는 약간의 완화가 된다. 예, 그래서 이 채무 과중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율이 채무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의적이진 않죠. 그래도. 예, 예. 워크아웃 채무 과중도가 0이면 상각 채권이 최소 20%라고 적혀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럼 상각 채권만 되면 고소득자라서 개인 회생에서 변제율이 100% 나오더라도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최소 변제율 80%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개인 워크아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채권자의 과반수 동의입니다. 과반수 동의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